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2050년 완공이라니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때면 우리 국민들은 다 늙어 죽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정부 청사, 굳게 닫힌 VIP 회의실 안에서 거친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100조 원이 걸린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고속철도 사업 모두가 당연히 60년 기술력의 일본이 싹쓸이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 테이블에 내동댕이 쳐진 일본의 제안서는 오만함 그 자체였죠. 돈을 빌려줄 테니 부품부터 인력까지 전부 일본 것만 쓰라는 지독한 경제적 식민지 선언이었으니까요. 숨막히는 압박감이 짓누르던 바로 그 순간 고작 20년 역사를 가진 한국이 상상조차 못한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야욕의 눈먼 거대 제국을 단숨에 박살내버린 기적 같은 대한민국의 반전.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응웬띠엔 다십니다. 베트남 교통부 전 차관이자 제 평생을 우리 조국의 철도망을 다시 까는 일에 바쳐온 사람입니다. 눈을 감으면 언제나 똑같은 풍경이 떠오릅니다. 시속 50km 하노이에서 호찌민까지 비행기로 단 2시간이면 닿을 거리를 무려 30시간이나 덜컹거리며 기어가는 낡은 열차의 풍경 말입니다. 140년 전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깔아놓은 녹슨 철로 위를 우리는 21세기가 된 지금까지도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90%는 비행기 표를 살 형편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이 느려터진 기차는 삶을 이어가는 유일한 동아줄이죠. 지금 우리 베트남은 매년 7%씩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공장을 세우고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이 몰려들며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 정작 이 나라의 물류 동맥은 완전히 꽉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100년 된 낡은 수도관처럼 물은 새고 수압은 형편없는 꼴인 겁니다. 물건 하나를 옮기는 데 드는 물류비가 선진국의 2배를 훌쩍 넘어섭니다. 아무리 밤낮 없이 일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이 낡은 기차로는 도저히 세계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국가의 경제가 질식하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거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총 사업비 100조 원, 전체 길이 1541km에 달하는 남북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 조국의 명운을 건 베트남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벅찬 국책 사업의 막이 오르는 순간입니다. 이 철도는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베트남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피이자 뼈대인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의 파트너 자리를 두고 가장 유력하게 나선 곳은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60년 동안 단 한 번의 사망 사고도 없었다는 신칸센의 신화일본 국제협력기구, 이른바 자이카 JICA는 이미 10년 전부터 우리 철도의 타당성 조사를 주무르며 이 사업을 자신들의 앞마당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일본 대표단의 얼굴에는 거만한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결국 우리 기술을 쓸 수밖에 없을 거지라는 오만함이 그들의 걸음걸이마다 뚝뚝 묻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테이블 위에 툭 던져놓은 최종 제안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에 숨이 턱 막히고 맙니다. 완공 목표 연도 2050년 이후 지금 시작해도
꼬박 30년 가까이 걸린다는 까마득한 숫자입니다. 하노이와 호찌민 양 끝단부터 아주 천천히 지어 나가서 나중에 가운데를 잇겠다는 황당한 소리인 거죠. 우리 베트남은 2045년까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국가적 목표를 향해 피를 토하며 뛰고 있는데 철도는 그보다 5년이나 늦게 완성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2050년이면 여기 있는 우리 국민들은 다 늙어 죽습니다. 지금 20살인 청년이 50살이 넘어서야 고속철도를 타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발전이 아니라 베트남 전체를 끝없는 대기실에 가둬두겠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주먹을 쥐고 소리치지만 일본 대표단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진짜 절망스러운 재앙은 다음 페이지에 숨어 있습니다. 이른바 타이드 차관, 그들은 우리에게 100조 원의 돈을 빌려주는 대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혹한 족쇄를 들이밉니다. 돈을 대줄 테니 철도 부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100% 일본 기업의 제품만 써야 하고 현장 건설도 무조건 일본 기술자가 총괄해야 하며 나중에 고장이 나도 일본에 비싼 돈을 주고 수리를 맡겨야 한다는 독소 조항들이 빼곡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 가게를 차리는데 그 친구가 내 돈을 썼으니 인테리어도 우리 집에서 하고 물건도 우리 집 것만 팔고 종업원도 내가 아는 사람만 써라라고 강요하는 꼴이죠. 이건 동맹도 협력도 아닙니다. 철저한 경제적 식민지 선언입니다. 겉으로는 인프라를 지어주는 척 인심을 쓰면서 베트남의 100조 원짜리 국책 사업을 통째로 삼켜 영원한 하청국가, 영원한 현금, 인출기로 만들겠다는 일본의 검은 야욕인 문서 곳곳에서 악취를 풍깁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25년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제 경력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입니다. 곁에 앉은 보수파 관료들은 일본의 눈치만 보며 고개를 숙입니다. 어쩌겠습니까? 60년 무사고 기술을 가진 일본을 거절하면 도대체 누가 이 거대한 공사를 감당한단 말입니까? 위험한 모험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체념한 듯 내뱉은 그 한마디에 제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정말 이대로 일본의 비열한 목줄을 차야만 하는 걸까요? 내 조국의 땅에 깔리는 철도인데 우리는 영원히 부품 하나 내 손으로 만들지 못한 채 일본 제국의 발밑에서 구걸하듯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누르는 캄캄한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30년은 개발이 아니라 대기다라는 메모를 꾹꾹 눌렀으며 입술을 깨뭅니다. 일본의 제안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지만 슬프게도 제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100조 원의 거대한 야욕 앞에 체념하려는 바로 그때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우리 앞에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이들이 등장합니다. 고작 20년의 고속철도 역사를 가졌지만 문빈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들. 두꺼운 일본의 족쇄를 단숨에 끊어버릴 태풍을 품고 나타난 한국의 기술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민
단 한 장의 문서는 베트남의 굳어버린 심장에 벼락 같은 충격을 내리꽂기 시작합니다. 회의실 전면에 띄워진 프레젠테이션 화면, 그 첫 장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제 두 눈을 끔벅이며 의심합니다. 완공 목표 2035년 불과 9년에서 10년, 일본이 2050년을 부르며 30년 가까이 질질 끌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그 거대한 공사를 단 10년 만에 보란듯이 끝내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현대로템의 기술팀장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지차를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기차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고 결국엔 베트남의 손으로 직접 철도를 딸도록 함께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묵직한 목소리는 낮지만 회의실을 뒤흔드는 파장은 엄청납니다. 일본은 항상 납기일, 부품 가격, 유지보수, 독점권 같은 얄팍한 계산기부터 두드렸습니다. 고장이 나면 무조건 비싼 돈을 주고 일본으로 보내 고쳐야 한다는 것만한 조건만 내세웠죠. 한마디로 신발을 빌려줄 테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천천히 걸어라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들의 발에 딱 맞는 신발 공장을 아예 통째로 지어주겠다. 그리고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팀장이 다음 화면을 넘기자 3단계 기술 이전 모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빛납니다. 첫 번째, 베트남의 젊은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데려가 설계부터 조립까지 모든 핵심 기술을 가르친다. 두 번째, 베트남 최대 기업 타코THACO 그룹과 손잡고 호찌민시 인근의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초대형 철도 산업단지를 지어 부품 조달부터 생산까지 현지에서 직접 해결하게 만든다. 세 번째, 베트남이 이 모든 기술을 완벽히 숙달해 스스로 고속열차를 만들어낼 때까지 끝까지 곁에 남아 코칭한다. 이건 단순한 100조 원짜리 철도 공사가 아닙니다. 나라 전체의 산업 지도를 통째로 바꿔버리고 우리의 피와 땀으로 조국의 미래를 개척하게 해주는 위대한 동반 성장 생태계의 제안인 겁니다. 저는 펜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떱니다. 너무나 벅차오르는 감정을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귀사의 이익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100% 기술 자립을 해버리면 더 이상 한국의 부품을 사지 않을 텐데요. 제 떨리는 질문에 한국 기술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그때쯤이면 저희는 다음 세대의 더 놀라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스스로 일어선 베트남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저희 한국의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머리를 한 대 강하게 얻어맞은 것 같은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책상 위를 굴러다니는 일본의 두꺼운 서류 뭉치가 한낱 휴지 조각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뼛속까지 굳어있는 보수적인 관료들은 불안한 눈치입니다. 고속철도 역사 60년의 일본에 비해 20년밖에 안 된 한국의 기술을 어떻게 믿고 100조 원을 맡기냐는 수근거림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 한국 측 대표가 띄운 마지막 화면이 그들의 불평을 단숨에
잠재워 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철도의 눈물 겹고 위대한 압축 성장의 역사입니다. 1990년대 전쟁의 참혹한 폐허를 딛고 옌주먹으로 일어선 한국 역시 처음엔 선진국 일본에 간절히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차는 비싸게 팔아주겠지만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줄 수 없다며 차갑게 문전박대했죠. 그때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어라는 대신 과감히 일본을 버리고 기술 이전을 약속한 프랑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 밤을 새우며 숱한 실패와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도끼를 품고 기술을 스펀지처럼 흡수한 지 단 10년 만에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KTX의 심장을 울립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시속 370km로 맹렬하게 달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열차를 100% 자국 기술로 뒤져내는 지적의 국가가 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처음엔 당신들처럼 가진 것 하나 없이 캄캄했습니다. 세계가 무시하던 그 서러움과 간절함을 우리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압니다. 한국이 맨 땅에 헤딩하며 20년 걸려 닦아놓은 그 피땀 어린 지름길을 베트남은 단 10년 만에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짙은 탄식과 감탄이 동시에 터져 나옵니다. 더 이상 이건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서구 열강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영원한 하청업체 취급만 받던 베트남의 짓밟힌 자존심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끈끈하고도 뜨거운 형제의 손길인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일본의 서류들을 거침없이 다닥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베트남 고속철도 사업의 내부 가이드라인 첫 장에 커다랗게 적어 내려갑니다. Made in Vietnam with Korean Technology Made in Vietnam with Korean Technology. 우리 베트남이 주인이 되어 직접 기차를 만들되 한국의 위대한 기술력과 끝까지 함께 간다는 굳건한 선언 다 잡은 곡이라며 더들먹거리던 60년 철도 제국 일본의 30년 꼼수가 진심 하나로 무장한 대한민국 앞치마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통쾌한 순간입니다. 이제 베트남의 100조 원짜리 거대한 심장은 오직 한국을 향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마르기가 무섭게 예상했던 대로 지독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거대 제국 일본이 100조 원짜리 앞마당을 뺏기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악의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냅니다. 베트남, 검증 안 된 한국 기술의 조국을 팔다. 베트남이 한국 고속철의 거대한 실험지로 전락했다. 그들의 치졸하고 집요한 언론 플레이에 자국 내 보수파 관료들까지 거품을 물고 들고 일어납니다. 60년 무사고의 완벽한 일본을 버리고 고작 20년 된 한국을 택한 건 미친 짓이라며 당장 책임자인 저를 파면하라는 시위가 연일 정부 청사 앞을 뒤덮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그 어그로 거대한 재앙마저 찾아옵니다. 중부 지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던
180km 구간이 산사태에 휩쓸려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첫 번째 시속 350km 모듈 시뮬레이션 테스트마저 330km 지점에서 빨간 경고등을 번쩍이며 멈춰 섭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센서 오류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디난의 화살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거 봐라. 한국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당장 공사를 멈추고 일본에게 다시 무릎을 꿇어라. 저는 통제실 모니터 앞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쥡니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 내린 제 결단이 한순간에 치기 어린 모험으로 끝나 베트남 전체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건 아닐까 하는 지독한 두려움이 온몸을 덮쳐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기적 같은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그 자리에 있던 게 일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필사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복잡한 계약서를 들이밀며 하청 업체인 우리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뒷짐을 졌을 겁니다. 실패를 어떻게든 감추고 변명하기에 급급했겠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로템의 수석 엔지니어가 특투성이가 된 작업복 차림으로 제게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의 두 눈은 밤샘 작업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맹렬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차관님, 저희 대한민국은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실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인을 찾아내어 함께 고칩니다. 그것이 숱한 위기를 맨몸으로 뚫고 올라온 우리 한국 기술의 진짜 품격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국에서 날아온 10,000명이 넘는 기술진들과 500여 개의 중소협력사 직원들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진흙탕이 된 붕괴 현장으로 몸을 던집니다. 한국의 현장 소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계급장 다 떼고 우리 베트남 노동자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쉴 새 없이 흙더미를 퍼내기 시작합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눈빛과 땀방울로 진득하게 엉겨붙어 24시간 교대 없이 무너진 현장을 다시 세워 올립니다. 차가운 비를 맞으며 차가운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계산기를 두드리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한번 손을 맞잡은 형제는 절대로 벼랑 끝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특유의 끈끈하고 무서운 정신과 책임감이 베트남의 굳은 땅을 적시고 있는 겁니다. 그 처절하고도 벅찬 헌신 앞에 한국을 의심하며 조롱하던 반대파 의원들과 언론들도 거짓말처럼 입을 꾹 다물어 버립니다. 오히려 무너진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거대한 집념이 베트남 온 국민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피기 시작하죠. 수백 번의 밤샘 수정과 집요한 분석 끝에 마침내 11번째 시뮬레이션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200, 250, 300, 330 그리고 마침내 속도계가 350km를 돌파하며 선명한 초록불이 번쩍 켜집니다. 오작동률 0%. 완벽한 성공입니다. 통제시 터져나갈 듯한 한호성으로 뒤덮입니다. 저는 얼싸안고
눈물을 쏟아내는 한국과 베트남의 젊은 엔지니어들을 보며 가슴 벅차게 깨닫습니다. 저 초록불은 단순한 기계의 성공이 아닙니다. 두 나라의 피와 땀이 뒤져낸 굳건한 신뢰의 심장박동인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호찌민에 지어진 타코 산업단지에서 거대한 기계음이 심장처럼 울려 퍼집니다. 한국의 헌신적인 지도를 받은 베트남 청년들의 손끝에서 베트남 역사상 최초의 국산 고속철도 레일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140년 동안 남이 깔아준 낡은 철로 일을 기어가던 우리가 드디어 우리 손으로 100조 원짜리 대륙의 뼈대를 만들어낸 겁니다. 베트남이 달린다. 소셜 미디어에는 수백만 개의 감동 섞인 응원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기술만 팔아먹고 영원히 지배하려던 일본의 30년 야욕은 실패마저 껴안고 진흙탕을 함께 구른 대한민국의 묵직한 진심 앞에서 완전히 각살 나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베트남의 심장에는 꺾이지 않는 코리안 타임이 맹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조국의 대동맥을 다시 잇는 남북 고속철도 완공식 날 하노이 광장에는 무려 수십만 명의 국민이 모여 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10년 전 하노이에서 호찌민까지 30시간을 덜덜거리며 기어가던 그 눈물겨운 시절이 오늘로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단상 위에 서서 뜻도 없이 펼쳐진 인파를 바라보는데 콧날이 찌릿하고 목이 메어와 말을 잇기가 힘듭니다. 시계 바늘은 정오를 가리키고 눈앞에는 Made in Vietnam with Korean Technology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힌 유선형의 날렵한 열차가 미용을 뽐내며 서 있습니다. 우리 베트남의 땀과 한국의 위대한 기술력이 만나 탄생한 지적의 결정체인 겁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열차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시속 350km 하노이에서 아침 회의를 마치고 호찌민에서 점심을 먹는 1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5시간 생활권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열린 겁니다. 경제 지표는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GDP의 20%를 잡아먹던 지독한 물류비가 단숨에 9%대로 떨어지며 나라 전체의 경제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철도를 따라 첨단 산업 단지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3천만 명의 삶의 반경이 하나로 통합되며 베트남은 아시아의 새로운 거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더군요. 한국의 진정성이 베트남의 지도를 바꿨다라고 말입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우리 아이들의 눈빛에서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공무원이나 의사만 꿈꿨지만 이제는 베트남의 거리마다 엔지니어가 영웅이다라는 캠페인이 유행합니다. 공대 지원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초등학생들이 장래의 희망으로 우리나라 기차를 만드는 기술자가 되겠다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남의 기술을 빌려 쓰던 서러운 역사를 끝내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줄 아는 자존감 높은 세대가 태어난 겁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일본의 반응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본의 주요 경제지에는 기술의 양이 아니라 나누는
방식에서 졌다라는 뼈아픈 반성문이 실렸습니다. 30년 동안 독점하려던 그들의 오만한 야욕은 한국이 보여준 동관 성장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 흔적도 없이 실려 내려가 버린 겁니다. 일본이 비웃던 고작 20년 역사의 한국 철도 기술이 이제는 전 세계 신흥국들이 가장 먼저 찾는 파트너십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어느 늦은 저녁, 저는 홀로 한남역 승강장에 나갔습니다. 한국에서 온장 소장님과 우리 기술진들이 마지막까지 열차를 꼼꼼히 살피는 뒷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10년 진흙탕을 함께 구르고 폭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뜨거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열차 몇 대를 판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줬고 꺾였던 조국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준 진정한 형제였습니다. 열차가 웅장한 기적 소리를 울리며 지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그 열차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절망 대신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140년의 한을 풀고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이 철길 위에서 저는 조용히 한국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그 따뜻한 신뢰가 우리 베트남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철도는 멈춰 서는 여기 있지만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함께 써내려갈 이 위대한 우정의 궤도는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위를 달리는 건 이제 단순한 열차가 아니라 두 나라가 함께 꿈꾸는 찬란한 미래니까요. 응우옌 띠엔닷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울렸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외국인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브라보 감동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